저번에 2월 달에 뵙고 또 뵙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, 예. 반갑고요, 어머님. 저는 미래탐구 오목관에서 관악고 영어를 맡고 있는 김영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제 간략한 그런 프로필입니다, 어머님. 예, 여기는 간략한 프로필이고요. 그 다음에, 자, 뒤에 보시면은, 이거는, 저의 업적입니다. 저의 이런 업적이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면 되고요. 예. 그 다음에, 이번에 있잖아요, 어머님.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거는,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,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, 이번에, 중간고사 있잖아요. 그 서술형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서 애들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요 1번 문제 있거든요. 이 서술형 1번 문제가, 왼쪽이 원래 지문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실제로 시험 나온 건데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,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, 어머니. 뒤에 있습니다. 거기, 맨 첫 장은 전체 문항이고요. 뒤에 보시면 서술형 1번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,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, 왼쪽이랑 오른쪽 보시면 지문이 바뀐 걸 알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외워서는 풀 수가 없었어요, 이게요. 이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였고, 바꿨는데 학생들이 약한 포인트를 딱 찍어가지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 수고가 A, B를 바꾸는 수고였어요. 근데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는 A, B를 바꿨었거든요, 다. 그런데 A, B를 바꿨는데 학교에서 최종 배점은 빵점이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A, B를 바꿔서 쓴 학생들은 100점이 나왔거나 90점대 후반인데 이거를 틀려가지고 피눈물 흘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문항 부분 점수를 거의 안 줬습니다. 네, 부분 점수를요. 그 다음 보시면 서술형 3번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보시면 이게 원래 지문이고 이게 출제한 건데 일단 지문 자체는 그대로거든요, 어머니. 지문 자체는 그대로인데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주어진 단어를 다 사용하는데 추가를 해야 되고요.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변형해야 됩니다.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란색이 있잖아요, 어머니.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였어요, 추가.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추가하는 거였고,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형태를 바꾸는 거였거든요. 이거 보시면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, 총 4점 만점이었는데, 2점을 준 경우가 극소수 있긴 했지만은, 거의 다수가 빵점이었어요, 이것도요. 그래가지고, 이게 외운 학생들 물론 하긴 했지만은 시험 범위가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 좀 많다 보니까는 좀 아무래도 외운 이 정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추가하는 거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는 추가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추가가 안 된 경우는 다 빵점이었고요. 그 다음에 요 헤드로 쓴 경우에는 2점 줬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때문에 한 90점 한 초반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90 초반 한 80 한 후반대가 되게 많았거든요. 이렇게 썼고 그래가지고 이 두 문제가 학생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문제였고 이외 문제는 제가 따로 정리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다 많이 틀렸던 그런 문항만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, 관악고에 대해서 제가, 키워드를 좀 잡아봤거든요, 어머님. 이렇게 해가지고, 키워드가 이제, 어떻게 있냐면, 자, 중간고사가 좀 난이도가 조금, 실패를 했어요. 근데 이게, 어떻게 실패를 했냐면요. 자, 제가 이거 보시면, 작년과 올해 비교거든요, 어머님. 근데 이거를,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. 일단은 작년에 이 점수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친 거거든요. 근데 작년은 관악고 1학년이 수행평가의 이 반영 비율이 50%였습니다, 어머니. 그래가지고 실제 지필고사의 평균 점수는 50이 안 나왔었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행 때문에 거의 20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는 작년 비해서는 조금 쉬웠고요, 어머니. 학년보다는. 그래가지고 이 편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
제가 드린 그 맨 첫 페이지 있잖아요. 보시면 알겠지만은, 지문을 그대로 낸 것도 있지만은, 이 바꾼 지문 되게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 바꾼 지문들은 좀 영어 실력이 조금 이렇게 그 안 되는 학생들은 우르르 틀렸었고요. 근데, 막 그렇게 아주 어렵게 안 했기 때문에,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쉽게 풀었고요. 쉽게 풀어가지고 좀 차이가 좀 심했거든요. 차이가 심해가지고 일단 그거 학교에서 그 최종 발표한 점수는 이거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한 6, 7점 정도 이렇게 그 시험 점수 올라갔습니다. 네, 시험 점수가요.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자면 작년에 있잖아요.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부분 점수가 항상 있었어요. 그러니까 워낙에 학생들이 이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학교 평균이 50이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50점인데 5등급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목동의 타 학교면은 50점이면은 거의 6, 7등급이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항상 부분 점수를 줬는데 이번에는 좀 평균이 올라갔다 보니까는 거의 안 줘버렸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술형에서 등수가 심하게는 거의 한 20등 정도가 이 차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상 봤을 때 학생들의 실력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순간에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, 어머님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 좀 이렇게 조금 어설프게 알면은 어차피 틀리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퍼펙트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문제당 4, 5점이면은 거의 등수가 10몇 등 차이 나거든요. 그러면은 나중에 입시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. 네, 그렇잖아요, 어머니. 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관학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이 여름을 알차게 보낼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 학교 있잖아요. 이 영등포구에 있는 타 학교랑 비교하면은 관학고는 그래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문을 보시면은 암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 지문은 바꿉니다, 어머님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가 한두 개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킬러 문항들은 좀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기본 그래머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 보시면은, 어휘 같은 경우에도, 물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, 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은, 기본 어휘 실력은 좀 필요하거든요, 어머니. 예. 이렇게 하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, 서술형이 안 되면은, 어쨌든 1등급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급 컷을 보니까요, 95점이 1등급이었고요. 그 다음에 86점이 2등급이었어요. 그 다음에 80이 3등급이었거든요, 어머님. 이렇게 해가지고, 서술형 킬러 문항들이 어쨌든 틀리면은 2등급이 거의 끄트머리였어요. 그러니까는 이 서술이 안 되면은 어쨌든 2등급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이 마지막 키워드는 요거입니다, 어머님. 어차피 이게 안 되면은, 나머지를 다 맞아봐야 3등급이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과연 나머지 문제가 다 맞을까요? 네, 그러니까 그렇고요, 어머님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네이버에다가 미래탐구 오목이라고 치면요, 이렇게 치면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있거든요.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요. 그래서 고1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맨 앞에 있거든요. 관악고요. 이렇게 맨 앞에 있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쭉 있어요. 더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하시면은 이게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 학기 동안에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있고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일단 제가 하는 수업은 주 1회 수업이에요, 어머님. 근데 어차피 관악고가 서술형이 어렵단 말이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방학 때는 제가 주 2회씩으로 하거든요. 그런데 일단 수업은 주 1회고요. 그 다음에 클리닉이 있어요. 클리닉이 있는데 보통 특강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의미 없이 수업하는 특강은 별 어차피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서술형 있잖아요. 서술형 클리닉으로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시간 이렇게 할 때 하는 거고 교재를 따로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 선정에 좀 신중을 했고요.
그래가지고 그 책이 있는데 좀 분량이 많아요.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 달 동안에 빡세게 시켜서 학생들의 그 서술형을 잡아서 궁극적으로는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한 걸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, 어머니. 예. 그래가지고, 제가 이제 이번 여름 학기에 대한 것까지 해서, 다 설명드렸고, 이번에 관학고 있잖아요. 이제 10일 뒤에 시험이 있을 건데, 중간고사가 좀 쉬웠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켜가지고, 이번 시험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물어봤는데,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. 학교 있잖아요. 거의 영어 시간에 거의 놀더라고요, 학교에서.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많이 안 하더라, 학교가요.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여의도고 있잖아요, 어머님. 거기보다 관학고가 시험 범위가 4분의 1이 작습니다. 이번에 시험 범위가요, 모의고사가 총 8개 지문이거든요. 그런데 옆에 여의도고는 34개 지문이에요. 그래서 4배가 더 많거든요, 그 학교는요.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학교에서 너무 안 시켜서 제가 조금 이 걱정인 게 수시로 가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은 나중에 정시 어떻게 할지 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끌하잖아요, 어머니. 맞잖아요, 어머니. 수능 쉽게 한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학교에서 너무 공부 안 시키면은 수시 못 가는 학생들은 정시 제가 좀 많은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 학생들은 그래도 일단 학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설명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, 어머님. 네.